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단원 중단원 형성평가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풀어보신 다음에 듣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같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읽고 그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무작정 그냥 문제부터 풀려는 습관이 있는데 항상 그러지 않고 문제에서 나타나는 조건들을 그림에 표시하고 그 그림 상황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석하는 것을 연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가벼운 대전체 A, B, C, D를 같은 간격으로 실에 매달아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D가 양전기를 띠고 있다면 A, B, C가 띈 전기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A, B, C, D의 전하의 양은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D가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 상황을 보니까 C와 D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B와 C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A와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무엇이었죠? 전기력이었어요. 이 전기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었고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C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플러스 양전하와 다른 전하인 마이너스를 띨 거고요. 그리고 B는 지금 C와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인 A는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한 다음 털가죽을 고무풍선에 가까이 하였더니 고무풍선과 털가죽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고무풍선과 털가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대전열을 보면은 고무풍선과 털가죽에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였죠? 바로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털가죽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은 것이고요. 따라서 양 전하의 양과 전하의 양을 비교를 했을 때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왜?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 전하의 양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양 전하의 양이 늘어나서 털가죽은 무슨 전하를 띨 것이다? 양전하를 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무풍선은 지금 털가죽과 마찰하여서 전자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과 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전하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풍선은 전하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는 지금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전기적 인력이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풍선은 대전되어 있다. 지금 풍선은 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써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필평가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단어 추가해서 변형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단어 추가해서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단어 몇 가지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 낸다는 거니까 꼭꼭 같이 필기해 두세요. 그리고 털가죽은 대전되어 있지 않다. 틀렸죠? 털가죽은 마찬가지로 양전하로 대전되었다. 그리고 털가죽과 풍선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아니라 전기력인데 이때 전기력 대신 전기적 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털과죽과 풍선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였다. 맞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였나요?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털가죽에서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하였다라는 문장을 써도 맞습니다. 그리고 털가죽과 풍선은 서로 다른 전기 혹은 전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해도 틀렸죠.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털과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문지르면 플라스틱 막대는 음전하를 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털과죽과 플라스틱 막대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했을까요? 바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고요.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털가죽은 지금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하면 음전하의 양이 감소하였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무슨 전하를 띨까요? 양전하를 띨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하면 음전하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서 무슨 전하를 띨까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털가죽은 양전하를 띈다. 맞죠?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었다. 그리고 전자는 플라스틱 막대에서 털가죽으로가 아니라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하였다. 플라스틱 막대 내부에서 전자가 새로 생성될 수는 없고요. 플라스틱 막대에 있던 원자핵은 항상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 위치, 개수를 동일하게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자핵은 항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전기를 띠지 않는 두 물체 A와 B를 서로 마찰하였더니 마찰전기. A는 음전하를, B는 양전하를 띄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단, 방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방전이라는 것은요, 대전되어 있던 물체가 다시 전기적 중성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을 이제 방전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방전되었다라고 쓰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마찰했더니 지금 A는 음전하를 띄었고요. B는 양전하를 띄었대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이동했을까요? 바로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하였을 거예요. 그럼 B의 개념에서는 B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은 거고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거겠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음전하의 양보다 많아져서 무슨 전하를 띈다? 양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A 물체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음전하의 양보다 더 작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따라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하였다. 자, 위에 있던 내용이죠? 그냥 보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원자핵이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자, 원자핵은 이동한다 했어요? 이동 안 한다 했어요? 이동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한 다음 A는 양전의 양이 감소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 원자핵은 이동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전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찰한 다음 A의 양전하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마찰한 다음 B에는 전자들이 존재한다. 자, 전자가 이동하였다고 해서 다 사라졌을까요? 다 안 사라졌을까요? 다 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B에는 약간 조금씩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양전하를 띈다 할지언정 전자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틀렸다.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에요. 자, 5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두 물체 A와 B를 서로 마찰하기 전과 후로 전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전하의 분포 상태를 현재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림을 먼저 분석해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하량을 비교해 보면 양전의 양과 음전의 양이 같겠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의 전하량과 음전하의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죠? 바로 전기적 중성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찰을 하고 났더니 A를 보면은 지금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전자 한 개가 사라진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녀석이 이 전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아래쪽 그림에 보니까 B 아래쪽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던 전자가 B로 A에 있던 전자가 B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에서 B로 지금 전자가 이동하였고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고요. B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양전한 진 2개, 음전한 하나 이렇게 그린 걸 보아 다시 양전하의 양이 더 크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전하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음전하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체 A는 전자를 잃었죠? 그리고 A는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 틀렸죠? 양전하로 대전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호와 한글 두 개 다 모두 익숙하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고 양전하, 음전하라고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물체 B는 지금 전자를 얻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체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였다 맞고요. 물체 B에서 A로 원자핵은 항상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6번 마찰하지 않은 물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가다. 자, 아까 방금 나왔다시피 전기적 중성은 언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죠?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은 경우예요. 자, 전하의 양이 같은 경우일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1번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은 같기 때문이다. 자,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원자핵이 전자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따라서 비교할 대상급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물체를 마찰할 때만 전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 전자는 새롭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물체를 마찰할 때만 원자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 마찬가지로 원자핵도 없던 것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4번 물체를 마찰하기 전에는 전하를 띈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마찰하기 전에는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 안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우리 1단원, 2전 단원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5번 물체 내 원자핵과 전자가 지닌 전하의 양이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현재 마찰하지 않은 물체가 전기적으로 충성이다 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7번 다음은 마찰 전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로 원자핵과 전자 중에 질량이 가벼운 전자를 잃거나 얻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잃은 물체는 전자를 잃었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데 전자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럼 무슨 전하를 띌 것 같아요? 바로 양전하를 띌 것 같죠?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자를 얻은 물체는 지금 무슨 전하로 대전되냐? 바로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전자를 얻으면은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음전하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두 물체 A, B를 마찰하였을 때 전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A와 B 마찰전 상태를 볼게요. 지금 플러스는 3개, 마이너스 3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A는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두 개가 같다. 라고 분석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가 보입니다. 따라서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이 같은 것을 우리가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하죠? 바로 전기적 중성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찰 전에는 물질 A, B 모두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마찰한 다음에 지금 물체 A와 물체 B 안에 전하 분포를 보면은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1개예요. 즉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체 B를 보아도 지금 플러스는 3개인데 마이너스는 5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체 A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물체 B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전자는 있었는데 A 쪽에 있었는데 B 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전자를 잃었고 B는 전자를 얻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마찰하기 전 A와 B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틀렸죠? A와 B는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번 두 물체를 마찰하면 B는 무슨 전하를 얻는다? 자,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얻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얻는다라고 쓰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를 마찰하면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맞습니다. 두 물체를 마찰하면 A는 양전하, B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맞습니다. 두 물체를 마찰하면 B에는 음전하의 양이 양전하의 양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에서 비닐끈으로 만든 뜨개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비닐은 재료가 무엇일까요? 재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를 각각 털가죽으로 마찰한 다음이랬어요. 자, 그러면 털가죽과 플라스틱의 대전열을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누가 전자를 잃기 쉬웠나요? 바로 털가죽이 전자를 잃기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으로 전자가 이동하였고 마찬가지로 털가죽에서 비닐끈으로 만든 뜨개로 전자가 이동하였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닐끈으로 만든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는 모두 전자를 얻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뜨개도 털가죽으로부터 전자를 얻었고, 이 전자를 얻으면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서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막대도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플라스틱 막대도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띠면은 우리가 전기력에서 어떤 힘을 받죠?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적 청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는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밀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뜨개가 플라스틱 막대 위에 둥둥둥 떠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 사이에는 당기는 땡,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니은,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죠. 뜨개는 전자를 잃고 플라스틱 막대는 전자를 얻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뜨개 또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은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를 서로 마찰해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자, 뜨개와 플라스틱 막대를 서로 마찰했을 경우에 같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두 개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라 할지언정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기 때문에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예요. 10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명주 헝겊으로 플라스틱 막대와 가벼운 털공을 마찰하였다. 자, 그렇다면 가나를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명주 헝겊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했대요. 우리 명주 헝겊과 플라스틱 막대의 대전열을 비교해보면 명주 헝겊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네. 명주가 플라스틱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주에서 플라스틱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따라서 명주는 전자를 잃었고요.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주는 양전하를 띠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막대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로 가면요. 털 가죽과 털공이니까 이제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털 가죽과 명주의 대전열을 비교해 보시면 털이 명주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털에서 명주로 전자가 이동하고요. 이때 털은 전자를 잃어버렸고 명주는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 명주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와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명주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나의 상황에서는 명주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전자의 잃고 얻으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보면 플라스틱 막대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다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음을 표현해주면 좋고 나에서 털은 지금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고 있고 다에서 양전하를 띠고 있음을 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에서 털과 털공과 플라스틱 막대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준다?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아래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마찰한 두 명주 헝겊은
헝겊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맞죠? 가에서는 현재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나에서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었습니다. 니은 다에서 털공과 플라스틱 막대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를 작용한다. 맞고요.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디귿 가와 다에서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와 털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습니다.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털공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11번 표는 A, B, C 세 물체를 서로 마찰시켰을 때 각 물체가 띠는 전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를 읽기 쉬운 물체 순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전자를 읽기 쉬운 물체 순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대전열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A와 B를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양전하로 대전된 물체는 A래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이에요?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고요. B와 C에서도 마찬가지로 C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A와 C에서도 C에서 A로 전자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서 풀어보면은 현재 B와 A를 먼저 비교하면은 A가 B보다 전자를 잃기 쉽고요. 그리고 A와 C를 비교했을 때는 A보다 C가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잃기 쉬운 순서대로 쓴 것은 C, A, B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부터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대전되어 있지 않은 금속 막대의 한쪽 끝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 막대의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고 해봅시다. 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같은 종류의 전하가 먼 쪽에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금속 막대에서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원자핵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띱니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런 12번 같은 문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은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아요. 금속 막대를 그린 다음에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지? 전자가 끌어당겨지네. 그럼 가까운 쪽은 음전하를 띠고 먼 쪽은 양전하를 띠네. 그러면은 가까운 쪽과 대전체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속 막대 그려주시고 대전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을 때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지? 멀리 도망가겠네. 왜? 전기적 청력을 받았으니까. 따라서 가까운 쪽은 양전하를 띌 거고 먼 쪽은 음전하를 띌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습관을 가져보세요. 13번 플라스틱 빨대 A, B를 털가죽에 각각 문지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실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영상이 보고 싶다면 마찰전기 영상을 가셔서 한번 실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8페이지 하단에 그리고 이 실험과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있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문질렀대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빨대와 털가죽을 대전열을 생각해 보시면 털가죽이 더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지금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따라서 털가죽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 A, B는 모두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에다가 음전하를 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B에다가는 음전하를 띈다는 것을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전기력 실험이다. 전기력을 관찰하는 실험 맞고요. 빨대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전기를 띈다. 같은 표현이에요. 맞고요. 빨대 A와 B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띄기 때문이죠.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이 실험은 공기가 건조한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전기 실험은요, 바로 공기가 건조할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전에 한번 수업 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실험을 할 때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정전기 현상을 가장 관찰하기 쉬운 날에는 춥고 건조한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유난히 정전기 현상이 잘 발생한 이유는 건조하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빨대 A에 마찰한 털가죽을 가까이 하면 A가 밀려난다 라고 하는데, 빨대 A에 마찰한 털가죽이란 뜻이 바로 이 털가죽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A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하,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A는 밀려오는 게 아니라 끌려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가 아니라 아래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에 가까이 했을 때 가나 부분이 띄는 전하와 금속막대의 이동 방향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면 청력을 받기 때문에요.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지금 전자가 빠져나간 거니까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늘어나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들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대전체를 봤을 때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양전하, 나는 음전하, 금속막대의 이동 방향은 왼쪽, 즉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의 A 부분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AB 부분에 띄는 전기의 종류와 금속막대에서의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전기적 중성인 금속막대에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어요. 그러면은 이 금속막대 이 안에 있던 이 전자들은 양전하에 의해서 가까이 끌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는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A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A쪽의 전하량을 비교해보면은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A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B는 전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 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A는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많아져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B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의 이동 방향은 B에서 A로, 그 다음에 A의 전기의 종류는 음전하, B의 전기의 종류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플러스 전기를 띤 유리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 A쪽에 가까이 한 다음 플러스 전기를 띤 고무풍선을 B쪽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은 16번에서 양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였대요. 그러면 양전하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렇다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A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양전하, 전자들은 음전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어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어 A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쪽은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많아져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 B는 양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돼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고무풍선은 아까 양전하를 띈 고무풍선이라고 여기서 말해줬죠? 바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고무풍선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고무풍선은 멀어지는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A와 대전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 사이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 보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금속막대 A쪽은 음전하를 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금속막대 B쪽은 양전하를 띈다. 맞습니다. 풍선은 B로부터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음전하를 띤 풍선을 B쪽에 가까이 하면 자 이번에 풍선이 음전하를 띠면은 다른 전하를 띠게 되죠. 다른 전하를 띠게 되면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4번 풍선과 B는 서로 당기는 방향에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양전하를 띤 유리막대를 한 개 더란 표현이 무엇이냐면 양전하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기력의 세기도 증가하게 되어서 힘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풍선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막대의 한쪽에 양전하를 띤 고무풍선을 놓고 반대 끝에 음전하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풀어본 문제와 달라진 것은 오로지 이 대전체 하나입니다. 대전체가 아까는 양전하를 띠고 있지만 이제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금속막대 안에 있는 전자들은 A쪽이 아니라 B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자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고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B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전자들을 잃어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B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고무풍선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B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갖게 되고요. 따라서 B와 고무풍선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금속막대 A 부분은 양전하를 띈다. 맞습니다. 금속막대 B 부분은 음전하를 띈다. 맞고요. 금속막대에서 전자는 A에서 B 쪽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4번 고무풍선은 나 쪽이 아니라 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당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양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이 문제가 방금 풀었던 16번 문제죠. 그러면 금속막대에서 원자핵이 이동한다? 아닙니다. 금속막대에서는 항상 누가 이동하나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던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던 원자핵은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지만 전자들만, 질량이 가벼운 전자들만 이동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8번 정전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이 대전되어 있지 않은 금속막대와 금속 바쿠를 장치하고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이때 금속 바쿠에 A, B 부분이 띄고 있는 전기와 금속 바쿠가 움직이는 방향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그림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청력, 즉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 나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나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금속 바쿠 안에 있던 전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속 막대의 나 부분에 의해서 전자들이 B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B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나와 금속박 9 사이에서는 다른 전하를, 나와 정확히 말하면 금속박 9의 A쪽은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금속박 9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정답은 2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대전돼 있지 않은 금속막대와 금속박구를 장치한 후 대전체를 금속막대에 가까이 하였더니 금속박구가 금속막대 쪽으로 끌려왔다. 이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띵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여러분들 이 19번 문제는요, 이제 양전화, 음전화를 떠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지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적의 유도 현상에 의해서 중성인 금속막대, 중성인 금속박구가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요,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된 친구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에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체가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이 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가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되죠. 마찬가지로 금속박 9 안에는 지금 전자들이 금속막대 나에 의해서 A쪽으로 당겨져서 A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B는 양전하를 띌 거예요.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전체가 음전하를 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나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가에는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나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금속박 9 안에 있던 전자들도 B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그러면 A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B는 음전하래요. 음전하죠. 써놓고 오해했어. 아이고.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해보면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띈 것끼리 짝지어보래요. 같은 종류끼리 한번 짝지어볼게요. 지금 플러스 띄는 것은 대전체, 그리고 나, B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띄는 것은 가와 A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대전체가 마이너스일 때 같은 전하를 띠는 것은 나, 그리고 금속박구의 B이고요. 대전체의 다른, 그러니까 가는 양전하, 그 다음에 금속박구의 A도 양전하를 띠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이렇게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붙어있는 두 금속막대에 음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비커 위에 두 금속막대 기역과 니은을 떼어냈다. 이때 금속막대 기역과 니은이 띄고 있는 전기의 종류와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금속막대 두 개를 합쳐놓으면요, 이어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의 금속막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받기 때문에 니은 쪽을 향해서 모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역 쪽은 전자들을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니은 쪽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비커를 잡고 금속막대에 손을 대지 않고 얘네끼리 살포시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니은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왜냐면 전자들이 따로 이동하진 않거든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떼어낸 거니까. 그렇다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양전하, 음전하를 띠는 이유는 음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금속 막대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니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역 쪽은 양전하, 니은 쪽은 음전하가 대전된다. 음전하로 대전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예쁘게 글을 써주세요. 선생님은 너무 휘갈게 썼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1번. 우리가 했던 실험이죠. 바로 정전기 유도 실험에서 우리가 직접 해봤던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음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가져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 내용 선생님이 여러분들 탐구 서술형 문제로 내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20페이지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는 친구는 학습지 20페이지를 꼭 반드시 펼쳐놓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플라스틱 잔은 현재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알루미늄 캔은 지금 전기적 중성인 금속 물체인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은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플라스틱 자와 같은 종류의 전하인 음전하를 띠기 때문인 거죠. 그럼 A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들이 사라진 거니까 양전하를 띌 거고요. 한글로 쓸게요. B는 전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자와 A 쪽에 전하를 보니까 다른 종류의 전하가 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플라스틱 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는 우리가 잡고 있고 가만히 놓아진 것은 알루미늄 캔이라서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자 쪽으로 굴러옵니다. 끌려옵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직접 관찰을 했었어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풀어보면은 전자는 A에서 B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그 이유는 전기적 청력을 받기 때문인 거고요. A는 양전하, B는 음전하가 유도됩니다. 맞고요. 디귿, 알루미늄 깡통은 플라스틱의 자 쪽으로 끌려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적 인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A는 양전하, 플라스틱 자는 음전하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22번 그림과 같이 음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이 현상은 우리 프린트에서 검전기 배웠을 때 22페이지 23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자, 플라스틱 막대 대신 에보나이트 막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은 전기적 청력을 받아서 아래쪽,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금속판은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음전하의 양이 작아져서 즉 양전하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속판은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금속박에는 전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서 금속박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금속박 두 개는 각각 음전하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속박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이로 인해서 금속박은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어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판의 전자가 금속박으로 이동한다. 맞죠? 왜요? 전기적 청력을 받아서. 니은은 금속박은 양전하로 대전되어 벌어진다가 아니라 음전하로 대전되어 벌어진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갈수록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서서히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금속박이 서서히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에요. 23번 그림은 검전기의 금속박에 양전하를 띠는 막대를 가까이 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실험하지 않았지만 23페이지가 아니라 22
2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내용 학습을 했던 겁니다. 자, 22페이지 내용의 개념 부분 잘 보고 오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양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가까이 가면 이 검정기 안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박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야, 얘들아 양전하가 왔대.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위로 쭉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금속반에는 지금 전자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고 금속반의 전하량을 비교해보면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금속판은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금속박은 전자들이 싹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하면 양전하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박은 양쪽 모두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금속박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적 청력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금속박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금속박으로 내려간다. 틀렸죠?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금속판에는 양전하보다 음전하가 더 많아진다. 맞고요. 금속박에는 음전하의 양보다 양전하의 양이 더 많아진다. 맞습니다. 두 금속박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여 벌어진다. 맞고요. 양전하를 띤 막대를 멀리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금속박은 오므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 전자를 끌어당겨서 위로 올라가게 했던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얘들아, 문제를 이렇게 그림에다 먼저 분석하고 나서 아래 보기들을 보면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내용들을 서술해 놓기만 되어 있어서 서술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림을 분석해 보도록 하세요. 24번 오른쪽 그림, 아래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어 있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양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찬가지로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이 양전하를 띠고 있으면 검정기 안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판 쪽으로 모두 이동합니다. 왜?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그러면 금속판은 전자들이 많이 쌓이게 되어서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늘어나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금속박은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루어진 거죠. 전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때 각 금속박은 똑같이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따라서 금속박은 벌어지게 됩니다. 23번 문제와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틀렸죠? 벌어진다. 2번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검전기로 대전 여부를 검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은 음전하로 대전되고요. 금속박은 양전하로 대전됩니다.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5번 그림과 같이 음전하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금속 막대 A 부분에 가까이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보나이트 막대가 현재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속 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전기적 청력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B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B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가까이 있던 검전기는 이번에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전기 안에 있던 전자들은 마찬가지로 B에 의해 아래쪽으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고 따라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금속판은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더 줄어들어서 양전하가 더 많아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금속박은 전자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금속박도 마찬가지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전기력을 받게 되고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문제를 보면은 검전기의 금속판은 양전하를 띈다. 맞고요. 금속 막대의 B 부분은 이제 양전하를 띈다. 틀렸고요. 음전하를 띄었죠. 검전기의 금속박은 음전하를 띄어 벌어집니다.
음전하를 띄어 서로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전기적 청력, 즉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까지 문장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잘 듣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26번 크림과 같이 대전되어 있지 않은 금속 막대의 B 부분 옆에 검정기를 놓은 다음 금속 막대의 A 부분에 양전하를 띄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A, B, C, D가 띄는 전기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 2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그 프린트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양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막대 안에 있던 전자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A쪽에 쌓이게 되는 거죠. A는 따라서 음전하를 띄게 되고 B는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정기 위에 달린 금속구는 양전하를 띄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자들이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금속구 C쪽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구 C는 음전하를 띄게 되고 금속박은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으면 정답을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자, 문제 풀면서 항상 선생님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문제를 읽고 그 조건을 파악해서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분석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분석하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읽던 혹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읽던 그 다음에 보기를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과학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림이 있으면 그림부터 분석하도록 하고 그림이 없으면 본인이 그려서 대략 상황을 구체화시켜놓고 이미지화시켜놓고 나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라요. 항상 머리로만 풀면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같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 푸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2단원 전류 파트 움직이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